18번에서 23번까지의 질문, 복합 질문 보겠습니다. 가와 나가 지금 표현의 자유와 관련돼서 엮여 있는데 어떻게 엮여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개인의 인격 발현과 민주주의 유지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라는 개념이 나와 있고,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았을 때의 문제점, 다양한 사정과 의견을 공론에 당해 지지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사전 억제 금지의 원칙과 과잉 금지의 원칙, 그것입니다. 사전 억제 금지의 원칙이란 표현하려는 내용을 사전에 심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과잉 금지 원칙이란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 침해의 최소성, 그리고 법의 균형성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 지금 이와 같이 과잉 금지의 원칙이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되어 있다면, 뒤에는 분명히 이 4가지를 가지고 어떤 것은 수용되고 어떤 것은 수용되지 않은 예가 나올 거예요. 이들 원칙은 표현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을 막는 데 기여한다. 이러한 원칙을 반영하여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식, 범위, 대상의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다.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식과 범위, 대상의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다는 건 의미는 어떤 건가요?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개인 인격 발현을 위해 점점점 표현의 자유가 확대되어 왔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자, 우선 표현을 규제하는 방식이 변했다. 헌법재판소는 방송, 광고 등 상업적 표현물과 일반 영상물에 대한 사전 심의 제도가 행정기관이 주체가 되었기 때문에 검열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그래서 법적인 사후심의나 자율적인 사전심의로 대체되었다. 두 가지 방식이네요. 사전심의 제도는 사후심의나 자율적인 사전심의로 대체되었다. 자, 또한 익명 표현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쓰려는 사람들이 사전에 읽어봤던 본인 확인제를 예로 들고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위헌으로 결정했답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에서 건전한 정보의 유통을 추구하려는 이 제도가 가진 목적의 정당성, 어디 나와 있었던 거죠? 과잉금지 원칙에 나와 있었던 거죠?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했고 수단의 적절성도 인정하였다. 그러나 본인 확인제는 익명의 표현의 장점까지 포괄적인 제한으로 침해의 최소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공익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하지 않았다. 지금 2개는 인정했지만 2개는 인정하지 않아서 위헌이라고 판결했던 본인 확인제에 대한 예시가 나왔습니다. 또 일부 대상에 대한 명예훼손 책임이 완화되었다. 2002년 대법원은 공적인물 공적사안의 법리를 도입했는데, 자, 중요한 거죠. 대법원은 법리를 도입했다는 거, 법률을 도입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공적인물이나 공적사안에 대한 언론보도와 사적인물이나 사적사안에 대한 언론보도와 명예훼손 책임을 달리 취급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적인물과 공적인물은 다르게 취급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후자의 경우 인격권의 보호가 우선할 수 있지만 전자의 경우 책임이 완화되어야 된다. 중요한 건 완화지 완전히 열려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 법리는 법원의 명예훼손 재판 기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법원은 공직자나 정치인 등의 도덕성이나 업무 처리에 대한 비판적 보도를 새길 수 있는 언론의 법적 책임을 완화하고 있다. 계속 완화하고 있다고 되어 있네요. 공론에 나선 공적인물의 명예나 초상권적 인격권은 표현의 자유를 위해 한 발 물러서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봤더니 디지털 공간에서, 이번엔 디지털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글이네요.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정보가 쉽게 확산된다. 자신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정보가 언론을 통해 공론되고 상황을 가정해보자.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인격권을 침해하는 정보에 대한 대응 방법이 나와 있네요. 먼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때는 법적 절차를 통해서 삭제가 가능하다. 일반 이용자가 작성한 게시물이나 댓글의 경우는 법에 의거해서 피해 사실을 소명하고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자, 제공자는 지체 없이, 어떤 뜻인가요? 망설임 없이 또는 쉼 없이, 멈춤 없이 삭제해야 된다. 만약 언론의 보도 기사에 의해서 인격권이 침해되고 있다. 앞서는 이제 일반 사용자였다면, 이번에는 언론 보도 기사였다면 언론중재위원회 기사 삭제권의 행사를 고려해볼 수 있다. 이것은 법률의 규정은 없대요. 아까는 법률의 규정이 있었어요. 하지만 여기는 법률의 규정은 없대요. 허위임에 중대하고 현저한 아주 현격한 침해가 계속될 때는 삭제 청구를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피해자가 입증해야 된다는 점이 있네, 특징이 있네요. 언론의 보도기사에 대해서는 언론사, 언론중재위원회 또는 법원에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추후보도를 청구할 수도 있다. 언론중재법은 언론보가 진실하지 않을 때 고쳐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는 보도권,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반복적 주장으로 보도해달라고 하는 반론보도권을 규정하고 있다.
또 범죄 혐의가 있다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언론에 보도했으나 무죄 판결을 받았거나 형이 없음을 했으면 나중에 추후 보도권을 규정하고 돼 있네요. 자신에 대한 허위 보도가 시사 보도 프로그램을 통해 방송될 예정이라면, 방송이 아직 안 됐어요. 방송될 예정이라면 법원에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해 그 내용이 방송되지 않도록 할 수도 있는데, 이때는 중대하고 현저한 손해를 입힐 수 있을 위협이 있으니까 법원이 인용할 수 있고, 이때는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먼저 위헌이라는 주장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이것은 부인했다라고 나와 있네요. 여기까지 해설하겠습니다.